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민이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두 개가 아닌 물건들 속에서 그의 발끝이 멈춰섰다. 어머니, 이 물건들이 뭐예요? 응, 이삿짐들이야. 정민은 정색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이사 가려고 이 집을 팔았어.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았다는 그 말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 집, 그들이 함께 살던 시간, 어린 날의 웃음과 싸움과 눈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곳. 어머니, 농담이시죠? 내가 내게 왜 농담을 하겠어. 윤정은 고개를 돌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벽지에는 지난 여름의 햇빛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야.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나서 이 집이 나한텐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팔게 됐어. 정민은 숨을 고르며 거실을 둘러보니 가구는 이미 반쯤 사라졌고 텅 빈 공간에 먼지가 떠 있었다. 그 먼지 속에 어린 시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빠, 나 잡아봐라. 엄마, 밥 다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지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었지? 더 이상 그분을 잡고 싶지 않아서. 윤정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엔 결심의 무게가 있었다.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손끝을 떨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지영이었다. 여보, 어머니랑 이야기 잘했어? 어머니 많이 힘드실 거야. 당신이 옆에서 잘 위로해드려.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집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팔려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집 앞 골목, 석양이 깔렸다. 정민은 벽에 기댄 채 담배를 꺼내려다 담배 냄새를 싫어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손을 멈췄다. 남자는 냄새보다 말로 책임져야 해. 정민은 그 말을 흉내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오래된 물뿌리개를 손에 들고서 지그시 쳐다보며 이것도 팔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어. 이 아이랑 참 오래 있었거든. 윤정의 손끝에서 흘러내린 물은 곧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흙 위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가족의 그림자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어머니, 그럼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작은 전원주택 하나 봐놨어. 강가 근처야. 조용하고 나 혼자 지내기도 좋아. 혼자요? 수아한테 말은 했어요? 그래 말했어. 수아는 바쁘잖니. 너도 마찬가지고. 정민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마음의 결정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부턴가 이 집을 떠나 있었고 전화는 줄었으며 명절에만 얼굴을 보았고 그런 전민을 바라보며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다 괜찮아. 이 집에 남아봤자 추억만 아파. 사람은 떠나야 새숨이 들어오지.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새숨이라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머니한테 남은 건 그냥 지난 숨인가요? 그 질문에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람이 지나가며 현관문을 흔들자 그 소리가 마치 울음처럼 들렸다.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무심함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고요한 밤 윤정은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앞엔 오래된 찻잔 하나, 그 속엔
식어버린 홍차가 남아 있었다. 이 집을 떠나면 정말 괜찮을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조차 듣지 못했다. 정민은 그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질문 참 오래 기다렸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늘 그래. 모든 걸 돈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야. 그냥 그 집이 날 붙잡고 있어서 나 스스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보다 오랜 외로움이 더 깊이 깃들어 있었기에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떠난 뒤 난 매일 이 집 한켠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 아마 내 아버지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지. 그녀는 찻잔을 만지며 눈을 감은 채로 회상하듯 말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발자국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알았지? 이젠 내가 떠날 때라는 걸. 정민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기나 했니? 윤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깊었기에 정민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가 회사 일로, 결혼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성공으로 바빴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다. 어머니는 길고 긴 외로운 시간을 혼자서 견뎌야 했던 것이었다. 괜찮아. 이젠 미워하지 않아. 그냥 다 잊고 싶어졌어. 윤정의 눈에서 떨어진 한 줄기 눈물이 식탁 위에 번지며 하얀 홍차 물결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사랑이 천천히 지워져가는 지난 세월의 흔적 같았다. 정민은 그날 밤 차 안에서 망감이 교차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다. 창밖에 불빛이 스칠 때마다 마음이 부서진 그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엄마 집 판 거 알고 있었어? 응, 어제 전화 받았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오빠 말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잖아. 엄마 마음 이미 정해진 거야. 정민은 핸들을 꽉 쥐며 애기했다. 그럼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놔두자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는 이제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정하려는 용기가 생긴 거야. 그걸 우리가 막을 자격은 없잖아. 정민은 숨을 내쉬며 두려워했다. 그 집이 없어지면 우리 가족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며 엄마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오빠도 잘 생각해봐. 그 말이 심장을 찌르자 정민은 눈을 감았고 고요한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자신을 후회하며 정민은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어머니 집 계약 아직 등기 이전 안 됐죠? 직원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입니다만 왜요? 취소하려고요. 매물로 내지 말아 주세요. 아드님이시죠? 하지만 서류상 명의인은 어머님이 되어 있어서 알아요. 그래도 제가 설득해 보려고 해요. 그는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갔고 창가에 앉은 윤정의 머리카락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왔니?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아버지의 숨결이며 우리가 자란 시간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더는 못 있겠어. 그 숨결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그건 추억이에요. 그걸 버린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추억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고독해진다는 걸. 정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결심이 있었다. 그때 수아가 들어왔다. 오빠, 그만해. 엄마 마음 바꾸려 하지 마. 너까지 왜 그래? 우린 늘 우리 입장만 말했잖아.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 맞춰줬어. 이젠 엄마 차례야. 정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 문턱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고맙다. 그래도 와줘서. 며칠 뒤 계약서가 마무리되어 새 주인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민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마당을 거닐며 옛 추억에 잠겼다. 그런데 유독 한 곳을 유심히 보던 그는 손끝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그 위에 칼로 새겨진 정민, 수아,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글씨를 느끼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났다. 이걸 없애겠다고요?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야. 그때 지영이 다가와 당신 이제 그만해. 당신은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추억을 붙잡으려고만 하고 있어. 정민은 말이 막혔지만 지영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했다. 가끔은 남겨두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정민은 웃음을 잃었다. 그녀는 늘 현실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진심이었기에 윤정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상자를 닫으며 이제 됐네. 이 집은 이젠 내 몫이 아니야. 그 순간 정민은 느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속 인물이 천천히 걸어나가는 것처럼. 이삿날 마당이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그녀는 집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짐을 옮기는 소리와 낯선 웃음이 뒤섞인 가운데 윤정은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섰고 정민은 그 옆에 함께 서 있었다. 이젠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떠나면서도 마음은 가볍지가 않네. 그녀는 집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실 구석, 오래된 서랍. 그 안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윤정은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니 편지엔 단 한 문장. 이 집은 너의 집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집을 지어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네. 그 사람도 나처럼 떠나고 싶었구나. 정민은 그 편지를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이사를 가는지 알았다. 그가 조용히 말하기를.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봄이 찾아온 그때 윤정은 강가 근처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새들이 날며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죠? 그래. 이젠 진짜 내 숨을 쉬는 것 같아.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라니?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 말에 미소를 지은 정민은 그제야 떠남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민아, 이제 내 마음의 집을 지어라.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네. 어머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어머니의 바다 같은 마음을. 그리고 하늘 위엔 별이 하나 반짝였다. 그 빛은 오래된 집의 등불처럼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